예,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왜 그들은 분노하는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듯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그 자칭 진보라는, 즉 태보주의자들은 왜 분노를 가지고 자신의 에너지로 삼고 있는가요? 이들은 지금까지 자유시장주의가 구축해온 모든 제도나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고 작은 어떤 정책의 부정성을 전체로 둔갑시켜서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다. 뭐 좀 이해가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어떤 사안의 어떤 긍정적 측면은 외면하면서 소수의 아주 작은 부정적 특성만을 마치 전부인 양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전체 현실이 아닌 특정 부정적 부분을 마치 전체인 양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신봉하고 또 이것을 대중에게 따르도록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긍정적 요소인 경제 성장 정책과 그의 그 부정적 요소인 그 장기 집권 중에서 장기 집권을만을 그 부각시켜서 독재로 몰아가고 시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이승만 정권의 그 자유사상은 외면하고 북한을 제외한 남한 정부의 수립했다는 것에만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는데도 그들의 그 주체자의 어떤 작은 잘잘못만을 부각시켜서 어린아이 같은 그 대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그 자신들의 주장을 확언, 반복, 감염의 어떤 선동 전술을 아주 줄기차게 대중에게 세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건 자체의 어떤 실제성, 합리성 같은 적정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치, 즉 이데올로기로 해석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내 옆을 스쳤다면은 괜찮아, 바빴나 보네 라는 평균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감정은 미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했어 라고 판단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라면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진보주의자라는 자들은 바로 후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의미의 진보가 아닌 태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들의 감정 표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자칭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집단은 늘 세상을 분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끊임없이 자신은 억울하다, 불공정하다, 차별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자들이 세상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도록 학습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좌익적 진보, 특히 한국형 태보주의자들의 분노는 단순히 그들이 입은 피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개인적, 집단적, 허황된 이데올로기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슴속에 가진 감정 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첫째, 그들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실패했음에도 결과에 차이가 나면 정책이나 제도 등 사회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간주하고 개인 책임을 사회 탓, 제도 탓, 특정 계파 탓으로 전가하면서 현실의 다양한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죠. 단순히 반사회적 주장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죄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죄를 부정하다가 각종 증거를 제시하면 그때 사회 탓, 제도 탓, 국가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치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허무맹랑합니다. 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환상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건설적 비판을 오히려 약자를 혐오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사회적 차별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논리적인 해결보다는 감정을 앞세워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광우병은 대표적인 억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규명되고 그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이들은 늘상 문제라고 떠들어대면서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는 과도한 비교의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무슨 민족적 기질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타인의 성공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를 모범으로 기리는 것이 아니라 아부, 탈세, 부정 등 좋지 않은 선입관으로 먼저 생각하고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태보주의자들의 기본 존재 수단으로 바로 일 잘하는 자, 성공한 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긍정적 행태는 전혀 무시되는 것이죠. 실제 자기의 능력은 도외시하고 타인의 성공에 민감하여 자신의 가난, 실패의 문제가 타인, 잘된 자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분노, 시기, 질투의 원천으로 삼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부족에 목마르고 이 질투 감정은 조직화되고 정의로 포장되고 정치 집단의 권력, 정치, 선동, 전략화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상은 지금의 세대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더욱더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 쇠퇴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정의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그 다 죽자는 정의, 예? 물론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다 죽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알아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다 죽자는 그런 걸 자신들의 분노의 근원으로 해서 주인으로서가 아닌 노예적 도구로 악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현실의 차이남과 불균형에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실력 차이, 노력, 개별적 환경 차이를 무시하고 그 차이를 불공정이라 매도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공정을 가리는 거짓 프레임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깊숙이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억울함을 느끼면은 사회 제도를 탓하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이 사회적 기준이 되기를 바라면서 수백 년간 발전해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며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대표적 반사회적 장애적 사고임에도 세뇌된 두뇌는 막무가내일 뿐입니다. 이러한 분노 행위는 국가의 문명 발전에 커다란 해악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상의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유인 자체를 상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사회가 됩니다. 사회가 보상의 논리가 아닌 진정한 진보도 아닌 파이의 소멸로 하는 사회주의 태보 국가의 길인 것입니다. 개인 고유의 개성은 사라지고 성별, 계층, 민족별 정체성에 우선해서 자율적 개인은 소멸되고 집단주의에 빠져들 것입니다. 집단의 감정은 개인을 억제하여 진정한 다양성은 소멸되고 정치적 동질성만 강요하는 사회가 옵니다. 이러한 사회는 자기의 반대되는 자들은 유죄, 불쌍하니까 무죄와 같이 법적 판단에 감정 동조에 따라 좌우되고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감정이 법과 제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와 같은 동물농장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감정 정치가 정치의 도구가 될 것이며 정치는 합리적 해법 모색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돈 퍼주기 공약과 같은 포퓰리즘이 남발되는 등 정서적 위로의 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생존하고 국민은 분노 소비에 중독됩니다. 법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일 때만 엄격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바돼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